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한테 정말 응원의 박수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배울 내용은 벌써 6.4까지 왔죠? 멀티 파라미터 케이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써 있네요. 6.4는. 이게 뭐냐면, 한글로 하면 다중모수에 대한 추정이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분포에서 모수는 항상 스칼라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수가 항상 스칼라라는 법이 있나요? 모수가 이렇게 벡터일 수도 있겠죠. 모수가 벡터인 가장 흔한 예시는 뭐냐면 정규분포인데요. 보시면 정규분포는 모수가 평균이랑 분산으로 두 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 얘를 빵꾸 뚫어놓거나 아니면은 뭐 얘를 알고 있다고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정규분포 모수 중에 하나만 추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장에서 배울 내용은 이렇게 모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도 MLE를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추정이니까 MLE겠죠. 여기에서 써 있는 대로 이번 장에는 모수가 벡터인 경우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 배운 정리들은 어, 앞에서 배운 정리들은 모수가 벡터여도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배웠던 거를 새로 배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로 배우긴 하는데,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것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뜻이겠죠. 또한 이번 장은 증명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이거 알려줄 테니까, 음, 표현하기가 애매하네. 이걸 알려줄 테니까 문제에다 써볼래?가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벡터를 나타낼 때 스칼라는 이렇게 쓰지만, 벡터는 볼드체로 이렇게, 제가 볼드체를 잘 못 쓰는데요. 이렇게 대충 좀 두껍다 싶으면 볼드체고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타내면 얘랑 겹치죠. 그래가지고 볼드체로 이렇게 두 바퀴 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타에 대해서는요. 자, 보시면 항상 똑같이 시작을 하죠. x는 1부터 xn까지 iid fx 세타인데 세타가 벡터죠. 볼드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세타가 모수 공간인데 이 모수 공간은 P차원 실수 공간의 부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도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느냐? 똑같습니다. 이 PDF를 이제 파이 i는 1부터 n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맞죠? 똑같이 작은 L 세타도 그냥 큰 L 세타에다가 로그 씌워주면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 간단하죠? 그리고요. 벡터 세타의 벡터 세타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n차원 벡터일 때 이 벡터 세타의 MLE는 L 세타를 최대화하는 세타이거나 L 벡터 세타를 최대화하는 벡터인 세타이거나 아니면 이것도 그냥 똑같이
이 벡터 L 세타를 편미분을 하는데요. 세타의 하나 각각 원소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그 방정식이 0이 되게, 그러니까 이거죠. 얘를, 이 L 세타라는 친구를 세타 1에 대해 편미분, 세타 2에 대해 편미분, 세타 3에 대해 편미분 쭉쭉쭉 해서 세타 n의 대해 편미분까지 한 거를 0으로 놓고 방정식을 풀면 각각 세타 1, 각각 세타 2, 세타 3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거를 딱 모아서 세타 ml이 해의 벡터는 이렇게 된다 라는 뜻이고요.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간단하죠? 그리고 디오렘 6.1.1, 그러니까 실모수 세타 재료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도함수 L 세타를 최대화하게 된다라는 정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ml이가 얘를 최대화하는 건데 실모수 세타도 n이 무한대로 가면 L 세타를 최대화하게 된다라는 정리가 띠오렘 6.1.1인데요. 이 정리는 모수 세타가 스칼라던 벡터던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던 거 계속 써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거 뭐죠? 타우인가요? 얘를 G 세타 벡터, 이거 딱 봐도 뭐겠습니까? G 1 세타 1, 아니죠. G 세타 1, G 세타 2, G1 세타 1이 맞겠네요. G2 세타 2, G 세타 세타 3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타우의 MLE는 그냥 G에다가 세타 MLE를 넣어준 것과 같다. 이거 뭐죠? 인베리언스 프로퍼티 오브 MLE, MLE의 불변성이죠. 이거는 벡터에서도 성립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로 배운 것도 없는데 이그젠플이 나와버렸죠? 그렇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규분포에 대한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뭔가 벡터로 바꿔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보시면 정규분포의 모수 벡터 세타는 뮤 시그마에 대한 MLE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뮤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뮤 시그마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x1부터 xn까지의 표본이 iid하게 정규분포, 진짜 그냥 완전 일반적인 정규분포죠. 뮤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이때 모수 벡터는 세타는 뮤 시그마고요. 뮤 시그마의 전치죠. 열 벡터로 나타내니까 보통. 그리고 모수 공간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저도 잘 모르겠지만 딱 보시면 뮤가 여기 안에 들어가고 시그마가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모수 공간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PDF는 정규분포 뮤 시그마 제곱의 PDF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항상 하던 대로 그냥 모수 추정하는 거니까 MLE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1번 L세타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세타는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파이 i는 1부터 n까지의 L이 아니고 F
xi의 뮤 콤마 시그마겠죠? 이게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여기다가 로그 딱 씌워주면 얘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로그 딱 씌워주면 L 뮤 콤마 시그마는 이렇게 되겠죠? 별거 없죠? 그리고 여기서가 약간 다른데 두 번째 L 세타를 각각이 중요한데요. 각각 모수 뮤와 시그마로 미분을 합니다. 해서 편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MLE를 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L세타를 이렇게 쓴 건데요. L세타를 먼저 뮤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이러한 식이 되겠죠. 이거는 많이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은 이것과 같으므로 뮤 햇은 여기서부터 이제 세타 햇을 안 쓰죠. 안 쓰는 건 아니고 잘 안 쓰죠. 뮤 햇은 n분의 시그마 xi, x바가 된다 라는 거고요. 약간 다르죠. 스칼라일 때랑.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뮤로 미분을 했기 때문에 이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뮤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햇은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 이 L세타를 시그마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여기서도 시그마로 미분을 했기 때문에 이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시그마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므로 시그마는 시그마 햇은 표준 편차에 대한 추정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모수인 뮤가 들어가 있으므로 뮤의 MLE를 대입을 해줍니다. 왜냐면 이 행렬 방정식 이거가 이거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하므로 그렇겠죠. 그러므로 얘의 해를 여기다가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뮤의 MLE를 딱 대입을 해준다면 시그마 햇은 뮤 자리에다가 x바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MLE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것들을 둘 다 구했고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원래 스칼라일 때도 이거 확인하잖아요. 이거를 확인을 하죠. 뭐 이게 세타는 세타 해실 때 0보다 작다 이런 거 확인을 하잖아요. 그쵸? 사실 저는 지금까지 풀이에다가 그냥 굳이 쓰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가실 때에는 이제 가서 내가 이걸 알고 있다라는 정도는 써주셔야겠죠. 벡터인 경우에도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게 원래 맞는데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이거 헤시안 행렬이죠. 헤시안 행렬. 아 영어 모르겠다. 헤시안 행렬. 그 우리 그거잖아요. f x, y라는 이변수 함수가 있을 때 얘의 이해도 미분을 이렇게 구해서 행렬을 만들고 이거를 이거의 행렬식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고유값을 구해서 얘의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는 거 미적에서 선대에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데 게시한 행렬을 구합니다. 이거는 뮤는 뮤햇과 시그마는 시그마 햇에서 논 네거티브 디피니트 음정치 행렬이 아니라는 건데요. 강의에선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살짝 무시를 하시고 이제 뭐 우리 그냥 풀이 같은 거 보면서 눈치껏 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할 때 제가 수강을 할 때 시험에서 제가 이걸 써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안 쓰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게 뭐 이게 잘 만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따라서 세타는 뮤콤마 시그마의 ml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간단하죠? 원래 따로따로 하던 걸 동시에 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인베리언스 프로퍼티 오브 ML에 의해서 ML의 불변성에 의해서 시그마 제곱의 MLE는 여기다가 제곱을 해준 모양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하셔야 하는 거는 뭐냐면 정규 분포에서 6,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서 모수를 6, 시그마 제곱이라고 두면 이 계산이 이게 상당히 좀 쉽지 않아지거든요. 계산도 계산이고 이게 상당히 헷갈리게 되니까 우리는 모수를 6, 시그마로 둔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인베리언스 프로퍼티로. 그쵸?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수를 시그마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실 배운 게 없는데, 그냥 우린 벡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라고 배운 거밖에 없는데, 훌륭하게 첫 번째 예시를 풀어냈죠.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이그젠플 6.4.2. 똑같이 해보라는 거죠. 라플라스 분포의 위치무수와 속도무수. 우리 라플라스 분포하면 뭐죠? 위치무수족이죠? 뭐, 로케이션 패밀리죠? 로케이션 패밀리인데, 이제 위치무수족일 때의 라플라스 분포는 척도무수를 그냥 1이라고 두고 한 거고요. 사실 얘는 위치무수도 있고 척도무수도 있습니다. 위치무수는 아시다시피 평행이동한 거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척도무수는 펼쳐진 정도, 그러니까 분산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랑 위치무수와 척도무수가 동시에 있는 거는 로케이션 앤드 스케일 패밀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봅시다. x1부터 xn이 iid하게 fx 세타를 따르는데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르게 뭐가 생겼죠? 보시면 b가 생겼는데요. 그쵸? 딱 보면 이게 척도모수다. 인 걸 알 수가 있겠고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가 딱 보면 두 개가 있죠. a랑 b로. 그리고 모수 공간은 a, b에 대해서 a는 실수, b는 양수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항상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A랑 B의 MLE를 구해서 벡터 형태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L세타를 먼저 구하고요.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딱 곱해주고요. 그쵸? 여기다 로그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두 번째로 가시면 우리가 스칼라일 때랑 다른 게 뭐였죠? A랑 B에 대해서 각각 미분 해주기 이거만 까먹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L세타를 A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했던 거죠? 항상? 전에 했던 거죠? 얘를 A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절대값 함수를 미분하면 사인 함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x가 아니라 a의 ml이는 q2 중앙값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두 번째로 l을 b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잘 정리해주면 b의 ml이는 이렇게 되는데 맞죠? 얘 이제 양변에다가 b제곱 곱하고 얘를 오른쪽으로 보낸 다음에 n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MLE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A가 껴있으므로 헐, 껴있으므로 A 자리에다가 A의 MLE를 대입을 해주면 B의 MLE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세타 MLE는 Q2, 이렇게 이런 벡터 형태가 되겠죠. 그쵸? 간단하죠? 안 어렵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냥 늘 하던 대로 가는 거죠. 우리 스칼라일 때 생각해보면 MLE 구하는 법 배우고, MLE가 뭘까? MLE 특성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운 다음에 뭐 배웠죠? 피셔 인포메이션 배웠죠? 이번에는 차이점이 뭐냐면, 피셔 인포메이션은 인포메이션인데 매트릭스가 붙어 있죠. 왜 매트릭스가 붙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세타가 스칼라일 시절에는 I 세타가 스코어 펑션의 분산이었죠. I 세타의 정의는, 그러니까 피셔 인포메이션의 정의는 스코어 펑션의 분산이었습니다. 그쵸? 그쵸? 비슷하게 세타가 벡터인 경우에는 I 세타가 아래 이거예요. J, K 번째는 일반화한 거고요. 일반화. J랑 K에다가 1부터 P까지 넣으면 이제 원하는 원소를 구할 수 있겠죠. 아래 J, K 번째 원소를 가지는 P 곱하기 P 행렬이 됩니다. 이 원소는 뭐냐면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로그 스코어 펑션에 대한, 근데 스코어 펑션인데 J번째 모수에 대한 스코어 펑션과 K번째 모수에 대한 스코어 펑션의 공분산을 J, K번째 원소로 가지겠죠. 그럼 만약에 J가 1이고 K가 1이라면 똑같은 거의 공분산은 분산과 같으므로 그냥 분산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거가 I11이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공분사는 뭐냐면 I가 J랑 다를 때, J가 K랑 다른 경우의 공분산이고요. J랑 K랑 똑같으면 분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P가 2차원인 경우에 I 세타는 2x2 행렬이므로 I11, I12, I21, I22를 가지는 원소로 가지는 행렬이 되겠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J가 있고 만약에 J가 1이고 K가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I12는 이제 코베리어스 풀펜슬이 마탱이가 확실히 가고 있네요. 이거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I21 J가 2이고 K가 1일 때
I2는 공분산 로그 F 이렇게 되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I12랑 I21이 같으므로 이 I세타라는 친구는 항상 대칭 행렬이 됩니다. 맞죠? 대칭 행렬은 항상 고유값을 가지고요. 고유값을 가지면 고유값을 이제 그 픽에 가지고 픽의 고유값을 가지면 뭐 대각화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겠죠. 딱 보시면. 그쵸? 그리고요. 스칼라인 경우와 동일하게 네, 우리 이번 시험에 나왔던 24-2 3번인가 4번에 나왔던 4번이네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J, K번째 원소의 계산이 용이한 형태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스칼라일 때는 이거에 가 마이너스 2에 이거를 유도하는 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애초에 정보 행렬이므로 피셔 정보 행렬이므로 한 번에 다 유도할 수는 없고 각 원소에 대해서는 유도를 할 수 있겠죠. 보시면 비슷하죠?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양변 세타에 대해 미분해주고요. 근데 세타가 아니라 세타 J네요. 세타 J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얘랑 얘를 나눠주고 곱해주면 얘랑 같겠죠. 그리고 이 형태는 로그 fx 세타를 세타 j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와 같으므로 네,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겠죠. 이거를 식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얘는 fx로 끝나니까 기대값 형태죠. 따라서 기대값 이렇게 만들어주면 첫 번째 세타 j로 미분한 스코어 펑션의 평균은 0이다. 비슷비슷하죠? 그쵸? 를 식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코어 펑션의 평균은 0인데 여기다가 이제 i는 1부터 j는 1부터 t까지 뭘로 미분을 해도 그거에 대한 스코어 펑션의 평균은 0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식 1번을 다른 모수가 중요한데요. 사실 다른 모수 아니어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다른 모수인 형태를 보인 다음에 사실 다른 모수가 아니었어 라고 하면 같은 모수에 대해서도 보일 수 있으므로 다른 모수라고 가정을 하고 해볼게요. 식 1을 다른 모수 세타 k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식 1을 이렇게 미분을 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여기서 어, 왼쪽 친구를 이항을 하고요. 왼쪽으로. 그리고 다 fx꼴로 끝나므로 fx꼴로 끝나기 때문에 평균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므로 이제 식 A와 식 B를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I의 그러니까 정보 행렬 I의 A, K번째 원소는 로그 F를 세타 J로 미분한 것과 로그 F를 세타 K로 미분한 것의 공분산이기 때문에
공분산의 정의를 이용해서 코베리언스 XY는 2의 XY 빼기 2의 X 빼기 Y이므로 그냥 정의대로 딱딱 써준 느낌이죠. 얘와 얘를 곱한 것의 평균 빼기 얘의 평균 곱하기 얘의 평균 하는데 아까 식 A에서 봤듯이 어떤 모수로 미분을 해도 스코어 펑션의 평균은 0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싹 없어지고 왼쪽에 있는 얘만 남는데 식, 식 B에 의해서 얘는 얘와 같습니다. 그쵸? 식 B가 이거였죠. 그러니까 왼쪽이 왼쪽이 이거고요. 오른쪽은 이거겠죠? 그러므로 스칼라인 경우와 비슷하게 계산이 편한 형태를 유도하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결론은 i세타가 i세타의 j, k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2에 두 번 미분인데 각각 다른 모수로 미분을 한 거죠. j 로그 fx 세타인데 만약에 j랑 k랑 같다면요. 그러니까 j라고 칩시다. i의 j, j번째 원소는 세타랑 세타랑 k가 같으므로 마이너스 2의 세타 제곱, 세타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죠. 스칼라인 경우와. 그러니까 사실 무슨 느낌이냐면 스칼라인 경우를 약간 딱 떼가지고 행렬 여기다가 이렇게 대각원소로 전시를 해놓으면 네, 딱 그런 느낌인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J와 K가 같을 때 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맞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면 J와 K가 같다면 이거는 뭐랑 같냐면 이거랑 같지 않습니까? 이거랑 같죠? 제가 이제 대충 썼지만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랑 같은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 나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익숙한 순서죠? 아이세타를 배웠어요. 아이세타를 배웠으므로 우리는 크레머, 라우, 로얼 바운드, CRLB를 구할 수가 있는데 스칼라인 경우와 동일하게 표본이 n개인 경우의 정보량은 표본이 한 개인 경우의 정보량의 n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스칼라일 때랑 동일하게요. 표본이 한 개인 경우를 먼저 i세타를 구해놓고요. x1부터 xn까지면 ni 세타로 구해주겠다 라는 뜻이죠. 자, 이거는 CRLB의 정의인데요. 가중모수일 때. 이게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서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통계량 y, x로 이루어진 함수인, x1부터 xn까지의 표본으로 이루어진 함수인 y가 세타 j에 대한 언비어스드 에스티메이터, 불편 추정량일 때
통계량 y의 분산의 하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n분의 1 곱하기 얘는 i 세타의 역행렬의 j, j번째 원소입니다. 역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역수를 했다가 이제 틀리면은 너무너무 슬프겠죠? 뭐 역수를 해도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역행렬의 j, j번째 원소인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다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원래 스칼라 할 때는 VARX를 VARY를 이렇게 배웠죠? NI 세타분의 K 프라임 세타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비아스드 에스티메이터일 때도 포괄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쵸? 스칼라 할 때는 벡터일 때는 비아스드 에스티메이터일 때를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업에서 편향 추정량 비아스드 에스티메이터를 주는 경우에는 근데 그게 다중무수인 경우에는 이게 사실 몰라가지고 비아스드인 경우에 크레머 라우 로어 바운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몰라서 이피션트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배웠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편향 추정량인 경우는. 자, 예시를 볼게요. 또 정규분포죠. 정규분포가 제일 만만합니다. 정규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 행렬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표본이 한 개죠. x가 정규분포 뮤,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요. 그러면 PDF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요. 그쵸? 그럴 때 우리가 i 세타를 구하려면 먼저 로그 PDF를 구해야 하고요. 로그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무수에 대해서 적절히 미분을 해서 i 뮤, 세타의 원소를 구하는 건데 보세요.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i11은 마이너스 세타 뮤의 제곱 로그 f i12랑 i21은 마이너스 2의 로그 제곱 로그 제곱이 아니라 자꾸 헷갈리네요. 이거 그리고 마지막 i22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로그 f를 다양하게 미분을 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미분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뜻이었고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먼저 u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요. u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하고요. 세 번째로 시그마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요. 다시 시그마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그마 하나와 뮤 하나에 대해서 또는 뮤 하나와 시그마 하나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우리가 필요한 재료는 다 뭐였죠? 뭘 쓰면 되냐? 얘랑 얘랑 얘를 써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각각 원소를 구하면 i11은 우리가 구한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이고 i12와 i21은 같은데요. 그쵸? 얘를 넣어서 평균을 취해주면 얘의 평균이 뮤니까 0으로 가고요. i22를 구해주면요. 예,
딱 보니까 제가 이걸 잘못 썼군요. 그쵸? 죄송해요. 이게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면 i22는 딱 평균 취하면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분의 1 더하기 시그마 4제곱분의 3인데 이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므로 얘는 시그마 제곱이라서 시그마 제곱분의 3 빼기 시그마 제곱분의 1이라서 시그마 제곱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를 구해 주었으므로 이제 뮤와 시그마에 대한 정보 행렬은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CRLB를 구할 때 어차피 역행렬이 필요하므로 역행렬 계산 오랜만에 하시죠? 역행렬이 필요하므로 역행렬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뮤의 MLE는 표본 평균임을 구했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은 보시면 n분의 1 곱하기 i 뮤 콤마 세타의 역행렬의 첫 번째 원소인 시그마 제곱을 곱해주면 되므로 그러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므로 뮤 MLE는 뮤의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뮤의 이피션트 에스티메이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보였던 시그마 제곱의 MLE는 이거는 말이죠. 언비어스드 에스티메이터가 아니죠. 아니므로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게 이피션트 에스티메이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강의안에서는 이피션트 에스티메이터가 그냥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아니다. 그러니까 언비어스드면 이피션트가 비아스드면 이피션트일 순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를 보면요. 이그젬플 6.4.4 위치 속도족 로케이션의 스케일 패밀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에 대한 정보 행렬인데요. 이 예시는 좀 구립니다. 왜 구린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위치 무후족을 정의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xi는 세타 더하기 ei면서 ei는 iid하게 fz를 따른다 라고 정의를 했죠.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x1부터 xn이 iid fxx를 따를 때 생긴 게 여기서 제가 써놓은 걸 지우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를 위치 척도족이라고 합니다. 로케이션의 스케일 패밀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A, B 벡터에 대해서 모수 공간은 A가 실수, B가 양수이고요. 그리고 FZ를 0보다 크고 Z가 실수인 PDF라고 할 때요. 실수 범위인 E의 I가 FZ를 IID하게 따른다면 위치 모수족이랑 비슷하게 XI는 A 더하기 B의 EI로 정의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식이 문제인데 이 그러니까 fx에다가 로그를 씌워서 a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죠. 이거가 이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거를 b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 우리가 이걸 왜 미분하고 있을까요? 정보행렬의 원소를 구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쵸? 이 로그 fx에 이거를 b로 미분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된대요. 근데 책과 강의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연습 문제 뭐 6.4.11인가? 에서 보일 거니까 일단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아두고 너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라는 거고요. 눈치 보다가 적당히 외우시거나 아니면은 생각해보니까 6.4.11이 홈워크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직접 보여보면서 숙달을 하고 일단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시면 I11은 이거겠죠? A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로그 F겠죠? 이것이므로 이것이므로 이거가 마이너스 2의 안에 들어가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그 어, A를 미분한 상태에서 로그 F의 제곱의 평균이겠죠. 그쵸? 그러므로 우리는 I11을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에다가 제곱을 해서 여기다 넣은 거죠. 맞죠? 이걸 이렇게 보일 수 있고 Z는 B분의 X 빼기 A로 치환을 하면 얘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굉장히 인상 깊은 형태죠. 그러니까 A가 뭐던 간에 A가 뭐던 간에 I 세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위치 모수족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B는 영향을 주는데 분산에서처럼 B제곱분의 1만 곱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또 비슷하게 이거는 유도 과정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거는 I22는 얘를 제곱을 해서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Z는 B분의 X-A로 치환을 한 경우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로그 F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한 거를 잘 넣은 거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려주지를 않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위치 무수족이 아니라 위치 척도족에 대해서 정보 행렬을 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의의는 뭐냐면 정보 행렬은 성분이 A, B를 포함하지 않는 행렬에다가 B제곱분의 1을 곱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다 공통적으로 B제곱분의 1, B제곱분의 1, B제곱분의 1이 있죠. 그러므로 I 세타는 B제곱분의 1, 그냥 Z로만 어떻게 되어 있는 행렬. Z라기보다는 인테그랄 뭐 F, Z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원소로 가지는 행렬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 유도를 직접 해보기보다는 알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써먹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fz가 y축의 대칭이면 정규분포 같은 경우 이렇게 0의 대칭이죠. 대칭이 아니게 그렸네요. 이건 거랑 라플라스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랑 정규분포는 y축의 대칭이죠. 따라서 정보행렬의 비대각성분은 0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요. 딱 6.4에서 고비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고비가 왔습니다. 이기잼플 6.4.5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정보행렬 구하기. 이걸 딱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실 거냐면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뭘까부터 생각이 나겠죠. 다항분포인데요. 다항분포가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항분포는 이항분포에서 2항분포니까 3항분포도 있을 수 있고 다항도 있을 수 있고 n항분포도 있을 수 있겠죠. 이 n항분포가 4항분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항분포를 살짝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려 보면 이항분포에서 x는 확률 변수 x는 주사위 6이 나오는 횟수라고 정의를 하면요. x가 바이노미얼 n, 6분의 1을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서 확장을 해볼게요. 이항분포에서 x 벡터에 대해서 x1부터 x6을 각 주사위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정의를 할게요. 6항분포죠? 그쵸? 각 xi에 대응하는 pi는 벡터 형태로 이렇게 정의될 수 있죠. 6개인데 6차원 벡터인데 이게 각 주사위 눈이 나오는 횟수이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대응하는 확률은 1이 나오는 거 6분의 1, 2가 나오는 거 6분의 1, 점점점 6이 나오는 거 6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정의가 될 것이고 이때 이 x 벡터는 멀티노미얼 n, p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직 감이 안 오죠? 감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런 점에서 멀티노미얼의 모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n 총 시도 횟수죠. 그리고 k 사건의 가지수인데 이게 이항분포에서는 2죠. 그리고 p는 p1부터 pk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세 가지가 모수입니다. 모수인데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뭐 n이랑 k가 아니라 당연히 p겠죠, p. 자, 우리는 앞으로 n이 여러 개일 때를 생각하면 어려우므로 n이 1일 때만 생각해 볼게요. n이 1일 때 x 벡터가 어떤 느낌일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겼을지 생각을 해보면 x 벡터는 이렇게 1과 1 하나와 나머지 0으로 이루어진 벡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x1부터 x6까지가 주사위 각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쳤을 때 n이 1이면
어쨌든 시행이 한 번이고 주사위는 1부터 6 중에 하나 나올 거므로 것이므로 횟수는 뭐 0, 1, 0, 0, 0, 0, 2가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n이 1일 때 x 벡터는 이런 느낌이고요. 또한 이제 각 가짓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건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각 사건의 가짓수에 대해서 각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전부 합하면 1이므로 원래는 n인데 이번엔 1이므로 우리가 x1부터 xk-1까지를 알면 xk도 당연히 알겠죠. 왜냐하면 xk는 1 빼기 시그마 i는 1부터 k-1까지 xi일 거잖아요. 그러므로 x1부터 xk-1까지만 알면 xk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1부터 5까지 나온 횟수가 0이래요. 그러면 6이 나온 횟수가 1이겠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P1부터 PK-1까지를 알면 결국 확률의 합은 1이므로 PK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PK 또한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맞죠? 이항분포에서도 사실 K가 2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두 개인데 우리는 모수를 P밖에 안 쓰죠. 왜일까요? 성공 확률은 P고 실패한 확률은 1-P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건이 두 개여도 P 하나만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1차원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멀티노미얼 얘를 그, 어, 제 K가 그러니까 사건이 K개인 경우의 멀티노미얼을 사실 K-1개의 모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므로 PK와 XK는 그냥 무시하고요. X벡터 X1부터 XK-1까지는 멀티노미얼 1, P벡터인데 P1부터 PK-1까지인 이 다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여기서 XJ, 그러니까 X벡터 안의 원소는 0 아니면 1이고요. 왜냐면 n이 1이니까. 그리고 모수 공간에서 P1부터 PK는 이제 P1부터 PK에 대해서 PJ, 그러니까 J가 1부터 K-1까지일 때 PJ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요. 사실 이걸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걸 수도 있나? 이걸 수는 없겠네요. 아, 이걸 수도 있겠다. 근데 강의에서 나온 노테이션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무튼 P1부터 PK에 대해서 PJ는 0부터 1 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그마 i는 1부터 k-1까지가 1보다 작다고 하네요. 작거나 같을 수도 있는 건데 강의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k-1차원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k개라면.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정보 행렬도 k-1 곱하기 k-1 행렬이겠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멀티노미얼의 PMF를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n이 1일 때만 생각을 하기로 했으므로 멀티노미널의 PMF는요.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거 뭐냐면 x1이 0이거나 1인데 pi 우리 이항 분포 베르노이 분포 먼저 생각해 볼까요? 베르누이 P의 PMF는 이제 X의 P, 아니죠. 자, 거꾸로 썼네요. P의 X 승 곱하기 1 빼기 P의 1 빼기 X 승이잖아요. 이걸 확장을 해서 보면 P1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곱하기 확률이 P2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점점점 Tk-1인 확률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그리고 PK까지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PK는 1에서 나머지를 뺀 것과 같고 그리고 XK는 이것과 같으므로 그쵸?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멀티노미얼의 PMF를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하려고 했냐면 다항 분포의 정보 행렬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직 PMF까지밖에 못 왔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전 장에서 멀티노미얼의 PMF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유도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각 모수 P1부터 PK-1에 대한 정보 행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행렬을 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로그 PMF를 구하고요. 그리고 얘를 각각 P1,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냥 P 벡터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적당히 한 번 더 미분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대각 원소를 구하고 대각 원소가 아닌 친구들을 구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 PMF를 구합니다. 로그 PMF를 구해보면 원래 PMF가 이렇게 생겼으므로 로그를 딱 씌워주면 이렇게 되겠죠. 왼쪽이 로그 딱 씌우면 XJ 나가고 프로덕트가 시그마로 바뀌고요. 이렇게 오른쪽은 딱히 뭐 해줄 것도 없이 지수 내려오고 로그 씌워주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 임의의 PI i는 1부터 K-1까지 일반화하려고 그러는 거죠. PI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게 음,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것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는 이거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점점점 더하기 xi 로그 pi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변수로 볼 것은 여기에 있는 pi 뿐이므로 나머지는 다 상수라서 0이 되고 얘만 미분해주면 되죠. 따라서 pi분의 xi가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친구를 pi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여기 안에 있는 게 pi에 대한 함수이므로 이렇게 상수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를 미분해준 로그
안에 거를 미분해준 이 상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보 행렬의 원소를 구하려면 다시 이계도 편미분을 구해야 되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래서 미분을 한 번 더 합니다. 미분을 한 번 더 하면 pi에 대한 이계도 미분은 얘를 미분하고 이건 바로 되죠. 그리고 얘를 사실 위에 달려있는 건 상수고요. 얘만 다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 그 pi에 대해서 1궤도 미분한 식을 a라고 했을 때 이 a를 다른 그러니까 pi가 아닌 다른 ph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요. 얘는 보세요. 얘가 상수이므로 얘 색깔이 좀 덕지덕지긴 한데 이거 좀 어렵네요. 얘는 상수이므로 0이 되고요. 얘는 또 pH에 대한 함수이므로 얘는 상수, 얘는 함수이므로 얘를 미분을 해주면 딱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고요. 이때 각각의 xj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잖아요. 벡터 x는 x1부터 xk-1인데 이게 랜덤 벡터죠. 랜덤 벡터는 각 원소가 랜덤 베리어블이므로 각 원소가 각각 분포를 가지고요. 그래서 xj는 이항분포 1, p의 j를 따르게 됩니다. 딱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따라서 E의 xj는 pj이고요. pk는 1 빼기 j가 1부터 k-1로 갈 때 pj이므로 보시면 정보행렬의 i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2에 얘를 갖고 와서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이것인데 이거에서 이제 각각 평균 해주면 얘의 평균은 pi고요. 그쵸? 얘의 평균은 pk죠. 왜냐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1 빼기 평균 1 빼기 시그마 i는 1부터 k-1 xj의 평균을 구하면 1 빼기 p1 빼기 p2 쭉쭉쭉 마이너스 pk-1이기 때문에 그냥 pk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러웠지만 i, i, 그러니까 정보행렬 i의 i 번째 원소는 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거 유도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대각 원소를 구했으므로 비대각 원소를 구해야겠죠? 다시 정보행렬의 i, h번째 원소는요. 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으면 되므로 이거는 아까 했던 대로
pk 제곱분의 pk라서 pk분의 1이 되겠죠. 비대각 원소는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무조건 pk분의 1. 모든 비대각 원소가. 그래서 우리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 행렬 IP를 만들어 주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다시 대각 원소가 이렇게 생겼고요. 비대각 원소가 이렇게 생겼으므로 정보 행렬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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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아시겠죠? 이것은 k-1 곱하기 k-1 행렬입니다. 왜냐하면 모수가 k-1 차원이므로. 그쵸? 그리고 우리가 CRLB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역행렬이 필요한데요. 정보 행렬에 역행렬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강의 안에서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주더라고요. 이렇게 비대각 원소는 이렇게 생겼고 대각 원소는 P의 I 1 빼기 P의 I죠.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죠? 그쵸? 그냥 이제 강의를 보면 여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 그냥 딱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Recommend memorizing this folder exam, folder exam 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증명은 안 알려줄 거지만 일단 외워보세요. 외우면 시험에 나옵니다. 라는 뜻이죠. 자, 정보 행렬까지 구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전 장에서 구한 정보 행렬을 이용을 해서요. 멀티노미얼의 각 모수의 MLE를 구하고요. 구한 MLE가 그러니까 이게 이용하여 MLE 구하는 건 따로고요. MLE를 구하고 구한 MLE가 이피전트 에스티메이터인 걸 정보 행렬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시작으로 돌아왔죠. 네. F의 이제 이거 뭐죠? 멀티노미얼의 PMF는 이거이고요. ML이 구해야 되니까 L은 PMF의 프로덕트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꼴을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XI는 X1i, X2i 쭉쭉쭉 해서 xk-1i예요. 이건 랜덤 벡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랜덤 벡터 xi를 가지고 x1부터 xn까지 만들면 이것은 랜덤 샘플이겠죠?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랜덤 벡터와 랜덤 샘플. 그리고 tj라는 걸 새로 정의하는데요. tj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j, i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말 쉽지 않죠? 표본 x1부터 xn에서 j 번째 사건이 발생한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주사위 예시를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에서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n은 1이고 그거를 한 번을 해서 첫 번째 결과로 이게 나왔습니다. 1, 0, 0, 0, 0, 0 나왔고 두 번째 결과로
001000 나왔고요. 쭉쭉쭉 해서 xn은 010000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요만큼은 랜덤 벡터이고요. 랜덤 벡터인데 값이 정해진 형태고요. 요만큼은,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랜덤 샘플이 됩니다. 우리가 정의한 TJ는 뭐냐면, TJ 다시 보고 올게요. TJ는 뭐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j, i죠. 그러니까 표본 x1부터 xn에서 제2번째 사건이 발생한 횟수이므로, 만약에 우리가 t2를 구하고 싶다면 x1부터 xn까지 2가 나온 횟수, 그러니까 요만큼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게 t이겠죠? t2가 뭔지 아시겠나요? 그쵸? 아무튼 tj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큰 L에다가 로그를 씌워서 작은 L로 만들어주면 이것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것을 잘 조작을 해주면 얘랑 얘 순서 바꿔주고, 그리고 얘를 이제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면, 시그마를 딱 풀어서 여기 안에다 넣어주면요, 우리가 정의했던 TJ 꼴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맞죠? 이것이고 MLE를 구하기 위해서 임의의 pH에 대해서 편미분을 합니다. 편미분을 하면 이거는,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보세요. 이걸 미분을 하면 이 로그 pj라는 거에 대해서 오직 로그 ph만 변수죠. 함수죠. 그러므로 나머지는 다 상수고요. 나머지 다 무시하고 j가 h일 때만 신경을 써주면 이것은 사실상 i는 1부터 n까지 xj i 로그 ph를 미분하는 것과 같고 얘가 tj와 같으므로 미분하는 형태가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에 대해서 얘도 똑같이 얘는 상수고요, 아예. 그리고 오른쪽은 전체가 pH에 대한 함수죠. 이거를 이렇게, 그 로그 fx 미분할 때랑 비슷하죠. 얘는 이렇게 미분이 됩니다. 얘가 0으로 만들어주는 pH를 구하면 pH는 n분의 tn이 되고요. tn은 결국에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h번째 사건에 대한 표본의 합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강의에서 안 알려주는데요. 한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이 이렇게 바뀌려면 pH분의 tn 빼기 n은 0이어야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하죠. 맞죠? 오른쪽을 보면
이 오른쪽이 보시면 K번째 사건이 일어날 확률 분의 표본에서 K번째 사건이 일어난 총 횟수잖아요. 이것으로 생각을 하면 K번째 사건이 일어날 확률 분의 K번째 사건이 일어난 성공 횟수이고, 이것은 K번째 사건의 확률 분의 전체 시도수 N 곱하기 K번째 사건이 일어날 확률 K는 아마 TK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 식이 N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구했던 pH 햇에 대해서 pH 햇에 대해서 밑에를 보시면 먼저 x, h, i는 i이디하게 이항분포 1, pH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가법성에 따라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h, i는 i이디하게 바이노미얼 n, pH를 따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pH 햇의 분사는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VAR pH 햇은 VAR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h, i인데요. 이거는 n제곱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아니다. VAR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HI이므로 이거는 이항분포 n, p의 분사는 npq죠. np 1-p죠. 그러므로 n제곱분의 1 곱하기 np 1-p라서 이렇게 되겠죠. ph니까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보면 이건 뭐랑 같죠? 다중모수인 경우에 CRLB랑 같습니다. 왜 같냐? n분의 1 곱하기 우리 전에 보면 이 정보 행렬의 역행렬의 대각 원소 얘네가 pH라 하면은 그러니까 I 인버스 P의 H, H는 pH의 1-pH이므로 그쵸? 다시 돌아가서 보면 네 이렇게 n분의 1 곱하기 pH 곱하기 1 빼기 pH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걸 보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죠. P1 햇부터 PK-1 햇은 P1부터 PK-1의 이피션트 에스티메이터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다항분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강을 할 때요. 다항분포 솔직히 2차 시험 때 걸렀어요. 운이 정말 좋았죠? 근데 안 나왔어요. 2차 시험에. 아, 그래서? 아, 뭐야. 아,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해서 3차 봤는데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4차 때
나오더라고요. 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랬습니다. 이게 2차에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다음 분포가. 그러므로 저처럼 거르지 마시고 저처럼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면 그냥 25점을 통째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르지 마시고 하기 싫어도 하기 싫은 것보다 힘들어도 이제 열심히 잘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의 첫 띠오렘이죠. 띠오렘 6.4.1 보시면 띠오렘 6.2.2의 벡터 버전입니다. 띠오렘 6.2.2 뭐였죠? 루트 n 이거 이거와 분포 수렴하는데 어디로 분포 수렴하냐면 0, i 세타분의 1로 분포 수렴한다 라는 게 띠오렘 6.2.2였죠. 띠오렘 6.4.1은 뭘 말하는지 봅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레귤러리티 컨디션 R0부터 R5까지겠죠? R5까지를 만족을 하고 만약에 방정식 행렬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이 L 세타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어쩌고 이게 이런 형태의 방정식의 해가 세타 햇으로 존재를 하고요. 이 세타 햇이 세타로 확률 수렴을 하면 그렇다면 1을 만족하는 세타 햇 벡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분리 처리 안 했다고 벡터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세타 햇에 대해서 이게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죠, 사실. 그쵸?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다변수 정규분포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i세타분의 1의 역행렬이라는 점, 역수가 아니라 역행렬이죠. 그러니까 이 다변수 정규분포 꼬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 0, 0 이게 평균이고요. 공분산 행렬 시그마는 이제 이렇게 뭐 i세타가 들어가 있다. i세타 인버스가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따름 정리인데요. 따름 정리 6.4.1을 보면 이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L세타의 미분에다가 ML을 딱 넣으면 0이 되고 이것이면 그러니까 조건 1이죠. 1을 만족을 하면 J는 1부터 P에 대해서 루트 N 세타 NJ 헷 빼기 세타 J는 분포 수렴을 합니다. 어디로 분포 수렴을 하냐면 정규분포 0, 이제 정보행렬의 역행렬에 J, J번째 원소를 분산으로 가지는 그걸로 분포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띠오렘 6.2.2를 벡터 버전에서 스칼라 버전으로 맞춰준 거죠. 오히려 6.4.1을 맞춰준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J는 그냥 모수잖아요. 그냥 1부터 그러니까 세타 1부터 세타 B까지에 대한 모수에 대해서 얘는 다변량 정규분포가 아니라 그냥 정규분포죠.
그냥 정규분포를 따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벡터에서 스칼라로 분리를 해준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띠오렘 5.4.6을 보면요. 왜 여기서 5.4.6이 나오냐면, 그러게요. 강의 안에서 우리가 이제 5.4.6은 앞에서 배운 적이 없죠, 5장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건너뛰고 온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이제 와서 다시 배우는 건데요. 다변수일 때 델타 메소드입니다. 보세요. 이건 어려워요. 이게 두 번째 고비입니다. xn 벡터는 p차원 랜덤 벡터로 이루어진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x1은 뭐 모르겠는데 p차원이고요. x2도 이렇게 p차원이고 쭉쭉쭉 가서 xn은 뭐 이런 느낌이겠죠. p차원 랜덤 벡터로 이루어진 수열인데요. 만약에 루트 n 곱하기 xn 빼기 뮤 제로가 정규분포 0, 시그마 이것도 사실 이게 다변량 정규분포이고 이게 0벡터이며 이 시그마는 공분산 행렬이겠죠? 라고 하면요. 이렇게 수렴을 하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면요. gx를 이제 p차원 실수 공간에서 k차원 실수 공간으로 가는 변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예시를 보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오는 변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차원 벡터에다가 이제 P, K 행렬을 곱해서 K차원 벡터가 되는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정확히 같은 건 아니고. 만약에 G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GX 또 벡터죠. 이 GX를 각각의 모수 뮤 J는 1부터 P까지니까 뮤 1부터 P까지 편미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를 1부터 P까지 편미분, 얘를 1부터 P까지 편미분, 얘를 1부터 P까지 편미분. 그러니까 B는 행렬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GI의 뮤 J에 대한 편도함수로 이루어진 K 곱하기 P 행렬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G K 곱하기 P 행렬이니까 K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고 보시면 G1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쭉쭉쭉 내려가서 K죠. 이렇게 그리고 G2 아니죠. 저도 헷갈리네요. 이렇게 쭉쭉쭉 GK U2 해서 쭉쭉쭉 가면은 마지막에는 K
2분 뮤 n이 아니라 p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G1 뮤 P 이렇게 되고요. 이래서 K 곱하기 P행렬입니다. 이게 B고요. 아시겠죠? 뭔지? 하여튼 B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했을 때 B의 각각의 원소 얘네는 뮤 제로 주변에서 연속이면서 0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부가 조건이고요. B 제로를 B의 뮤 제로에서의 실제 값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상수로 이루어진 행렬이겠죠? 라고 하면,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이 변환에 대해서 gxn 빼기 마이너스 g 뮤 제로는 여기다 루트 n 곱한 게 분포 수렴을 합니다. n의 다변수 정규분포 k, k차원 다변수 정규분포로 분포 수렴을 하고 0, 이건 또 0 벡터예요. 0, b 제로 곱하기 원래 있던 공분산 행렬 곱하기 b 제로의 전체 행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난해하죠? 네, 이거는 이제 정의보다 문제를 풀면 딱 바로 와닿습니다. 여기까지가 티오렘 5.4.6이고요. 사실 우리가 5장에서는 MLE를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MLE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 타우 햇이 이게 타우가 맞는지 굉장히 의심이 되네요. 이게 G 세타 햇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인베리언스 프로퍼티 오브 MLE에 의해서 이거의 MLE가 되겠죠. G 세타의 MLE가 되겠죠. 원래 우리의 가정은 원래 우리의 가정이 오른쪽에 써 있네요. 아무튼 이것이므로 티오렘 5.4.6을 바로 적용해 주면요. 루트 n ml이 이거가 분포 수렴을 하는데요. 정규 분포 k차원 다변수 정규 분포 0, b i 인버스 세타 얘는 원래 분산이겠죠? b의 전체 행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가정이 루트 n 곱하기 세타 n 헷 빼기 세타가 다변량 정규분포 P차원 다변량 정규분포 NP 0, I 인버스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분산이고 이제 여기서 다변수 델타 메소드를 써주면 여기서는 루트 n g의 세타 헷 빼기 g의 세타가 이제 k 차원으로의 변환이므로 n k 0, b i 인버스 세타 b의 전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델타 메소드예요. 델타 메소드인데 이제 벡터 버전인 거죠. 델타 메소드도 처음에 어떻게 배우셨나요? 그냥 사실 그냥 딱 써 있는 거 보고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면서 보고 문제 푸시는 거 하면서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이제 더 마음에 와 닿으셨겠죠. 이것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그러니까 음, 정보 행렬에 대한 변수 변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수 변화도 나오는데요. 그럼 원래 I 세타에 대해서 이거를 I G 세타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겠죠? 아니구나. 이거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것 자체도 띠오렘 6.4.1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G 이거의 분산이 B 사실 이거 자체의 분산은 아니지만요. 이 오른쪽에 놓이는 항이 BI 인버스 세타 B의 전치인데요. 띠오렘 6.4.1에 의해서 이 오른쪽 항은 I, G, 세타의 인버스와 같으므로 I, G, 세타의 인버스, I, G, 세타는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마지막 예시인데요. 이그젠플 6.4.6입니다. 정규분포 정보행렬 모수에 대한 변환입니다. 또 정규분포인데요. 이번엔 변환이 나옵니다. 항상 똑같은 시작이고요. 우리는 이그젠플 6.4.3에서 그거예요. 전에 했던 거. 정보행렬, 뮤, 시그마에 대한 정보행렬과 이 정보행렬의 역행렬까지 이미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가 중요한데, 보세요. 실수공간 R제곱, 2차원 실수공간이죠. 2차원 실수공간에서 1차원 실수공간으로의 변환, G, 이게 아까 했던 그 G죠? 아까 정의했던 그 G가 시그마 제곱일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차원 벡터 뮤, 시그마를 1차원 스칼라인 그냥 시그마 제곱으로 변환해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무튼 이런 변환,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아까 배운 대로 B를 정의해보면 B는 G가 하나니까 어, G를 이렇게 미분하고 이렇게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배운 이거예요. 그래서 1,2 행렬이고요. K 곱하기 P니까요. 이 값들을 각각 계산해주면 그러면 B는 이렇게 되죠. 맞죠?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므로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이 변환에 대해서 아까 배운 거 I, G 세타는 인버스 이거이므로 I 세타 제곱은요. I 시그마 제곱은요.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 자체가 G죠. I 시그마 제곱은 이 I 인버스 세타 B의 전치의 역행렬이 됩니다. 맞죠? 계산하면 이게 나와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 제곱에 대한 CRLB를 구할 수 있게 됐죠. 왜냐면은 시그마 제곱의 정보 행렬을 알았으니까요. 행렬이 아니죠. 정보량을 알았으니까요. CRLB는 이것이고 얘를 역수하고 n분의 1을 곱해준 거죠. 그리고 표본 분산 S제곱,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본 분산의 분산은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하면 이렇게 바뀌고 양변에다가 분산 씌워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따라서 S제곱의 분산은 n-1분의 2시그마 4제곱인데요. CRLB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얘보다 작죠. 따라서 S제곱,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본 분산은 모분산의 언비아스드 에스티메이터 맞는데요. 이피션트 에스티메이터는 아니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i, 우리가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제곱 해시라고 할게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이 이피션트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이피션트인지 여부를 알려면 i 시그마 제곱이 필요하죠. 그쵸? 그런데 i 시그마 제곱은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i 시그마는 구해봤어도 i 시그마 제곱 구해본 적은 없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i 시그마 제곱을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2차 내용의 마지막 예시였고요. 뒤에 보면 제가 족보 문제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 족보 문제가 바로 그 다변수 델타 메소드를 적용해 보기에 아주 적절한 예시이므로 강의를 다 들으시고 풀이를 보시면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되게 쓰기 좋은 예시거든요. 통 2차 범위까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중간고사랑 1차 때랑 다르게 다른 과목이랑 같이 보니까 이제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서 다른 과목에 영향이 없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3차 때 봬요.